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CS 일식조리교사 최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NCS 일식조리 제6단원 일식 초회 및 무침 조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총 3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초회 및 무침 재료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초회 및 무침 조리하는 방법, 그리고 초회 및 무침을 담는 방법이라서 다양한 내용들이 3개 나와 있는 걸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핵심 내용만 보고 PPT를 직접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초회 재료 준비하기부터 알아볼 텐데요. 자, 일본의 초회 조리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초회 요리는 맛이 담백하고 적당한 산미가 있어서 짙은 조림, 튀김 등의 요리 뒤에 배합해서 쾌감을 주고 식욕을 증진시키고 입안을 개운하게 할 뿐 아니라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며 여름철의 음식으로 적당합니다. 새콤달콤한 혼합초를 재료에 곁들여내는 요리로서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그대로 살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회 식재료의 특성인데 제가 전 시간 때 기초요리 실무 때는 제대로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한번 읽으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어, 해삼, 새조개, 새우, 가다랑어, 도미, 다시마, 실파 등등이 있는데요. 문어의 특성부터 알아볼게요. 문어는 시력 회복에 도움을 주며 현관이 막히는 걸 방지하고요. 타우린이 풍부해서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11월에서 12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이 좋고요. 자, 해삼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과 철이 풍부합니다. 소화를 도와주며 비만을 예방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청해삼, 송해삼, 흑해삼이 있는데 홍해삼을 으뜸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자, 새조개의 특성은 비타민 D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식초로 맛을 보충해서 보통 생식합니다. 구우면 질겨지기 때문이에요. 자, 새우의 특성은 단백질이 많고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단맛이 있고 회나 초밥, 초회, 튀김의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가다랑어의 특징은 우리가 가스오부시를 만드는 생선이고요. 막국물의 대표 재료입니다. 도미의 특성은 담백하고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흰살 생선의 제왕이죠. 바다의 여왕이라고도 불려요. 자, 그리고 다시마. 지금 틀렸는데 다시마의 특성은 감칠맛 성분인 글루타민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파의 특성은 쓴맛이 덜해 송송 썰어 양념이나 곁들임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보통 곁들이는 용도예요. 풍미나 비린내를 제거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파 같은 경우에는 육류, 생선 요리에 많이 사용하고요. 잡내를 제거하고 소화, 살균, 해독, 성인병,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자, 무의 특성은 매운맛이 적고 단맛이 많아야 합니다. 리신, 칼슘, 비타민C, 그리고 아밀라제가 소화를 돕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고춧가루는 향미료 중 가장 매운맛을 가지고 있고 이 고춧가루에 6종류의 다른 가루를 섞은 것을 우리가 시치미라고 해서 일본의 향신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생강의 특성은 매운맛을 가지고 있고 향이 좋고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합니다. 또 살균작용이 있어요. 보통 초생강을 만들어서 많이 먹습니다. 자, 그럼 초회 재료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재료를 계량하는 데 필요한 기구를 알고 알맞게 계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회 및 무침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식재료 손질을 하셔야 되는데 문어초회, 해삼초회, 모둠초회, 도미껍질초회는 우리가 실기수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합초 재료를 준비하시고 곁들인 양념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기수업을 참조하셔서 공부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는 간단하게 혼합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문어초의 도사스, 해삼초의 폰즈, 그리고 모둠초의 도사스, 도미껍질초의 도사스 준비하기예요. 기타 혼합초라고 해서 2배초, 3배초, 3바이스, 2바이스라고 하는데 한번 알아두시고요. 폰즈나 배합초, 덴다시는 우리가 튀김 다시죠. 등등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무침재료 준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본 무침조리는 재료와 향신료 등을 섞어서 무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침은 재료를 충분히 식혀서 사용해야 되고 요리는 먹기 직전에 무치는 것이 중요해요. 미리 무쳐놓으면 수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내기 직전에 무쳐 주셔야 됩니다. 자,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갑오징어는 비만증, 고혈압, 당뇨병, 중풍 등을 예방하며 고단백 저칼로리로 타우린이 많아서 피부 회복에 좋고 피로 회복에 좋고 성인병 예방에 좋습니다. 자, 채 썰어서 초회나 무침으로 즐겨 먹고 다양한 재료와 혼합하는 조리법이 많습니다. 두 번째, 명란젓은 명태의 난소를 소금에 절여서 저장한 음식입니다. 노화 방지에 좋고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두부는 연두부, 순두부, 막두부, 비단두부 등이 있습니다. 곤약은 칼로리가 거의 없어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흰깨가 있고요. 피조개는 타우린이 굉장히 많아서 피로 회복에 좋고요. 비타민이 많고 무기질, 빈혈에 좋습니다. 보통 무침이나 초밥 요리에 사용을 합니다. 도미는 앞서 설명을 했고요. 자, 시치미는 고춧가루에 6가지 향신료를 섞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침 재료 준비하기인데 식재료 손질하기부터 전부 다 갑오징어 명란무침, 그리고 두부채소 무침, 피조개 된장 무침을 레시피를 참조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초회 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기본적인 이론만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곤부다시 만들기가 나와 있는데요. 곤부는 다시마죠. 그래서 일본 요리에서 다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마의 표면의 하얀 부분은 만리톨이라고 하여 감칠맛을 내주는 것이므로 씻지 말고 젖은 행주로 닦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막국물의 종류, 첫 번째, 곤부다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끓이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은 다시마는 젖은 면 도바지로 깨끗이 닦아서 물에 다시마를 넣어서 한 5시간 정도 우려내면 사용이 가능해요. 자, 두 번째, 끓여서 사용하는 방법은 물에 다시마를 2시간 정도 은근히 우려내서 강한 불에서 다시 물을 끓여주고 불이 끓으면 불을 끄고 다시마는 건져내 주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다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마를 넣고 물이 끓였을 때 95도쯤에서 다시마를 건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스오브실 넣고 침전됐으면 그 상태에서 면보에 걸러서 내주시면 그게 1번 다시입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맛과 향을 지닌 국물이고요. 초회 및 국물 요리나 냄비 요리 등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2번 다시는 1번 다시에서 남은 재료에 가스오브실을 조금 더 첨가하여 뽑아낸 국물입니다. 된장국이나 진한 맛의 조림 요리에 사용을 합니다. 자, 니보시 다시는 이제 쪄서 말린 것으로 멸치, 새우 등 여러 가지 해산물을 위해서 만든 막국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드는 걸 볼게요. 앞서 설명은 다 드렸고요. 곤부다시는 다시마 닦고 우려내서 다시마 건져내면 끝납니다. 끓여서 사용하는 거는 다시마를 닦아서 물에 넣어서 끓여주시면 되고요. 자, 1번 다시는 다시마 건져내고 가스오브시 넣기, 그리고 거품을 걷어내고 체에 걸러주시면 완성입니다. 2번 다시는 마찬가지로 1번 다시에서 쓰고 빠진 거를 그대로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식재료 전처리에 대해서 가볍게 배워볼게요. 갑오징어 손질하는 방법인데, 갑오징어는 겉껍질과 속껍질을 벗겨내고 얇게 가늘게 채 썰어서 이제 청준물에다 가볍게 삶아주시면 돼요. 자, 명란젓은 끝을 잘라서 껍질을 쭉 당기면서 알만 빼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부는 손질해 주시면 되고요. 곤약, 당근무, 표고버섯, 흰깨 등등 보고 손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쑥갓도 있고요. 도미 생선살, 유부 등등은 가볍게 손질해 주시면 돼요. 도미는 구워서 손질합니다. 자, 채소는 차조기 입은 찬물에 씻어서 물기를 제거해서 용기에 담고 젖은 면보자기로 덮어서 싱싱하게 계속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순은 끝부분을 다듬은 후에 찬물에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여 용기에 담아서 젖은 면보자기를 덮어서 다시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 방법인데요. 초회 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초회를 담을 수 있는 완성품 그릇을 준비해야겠죠. 자, 일본 요리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절감을 굉장히 중시하고 가장 이쁜 그릇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회 같은 경우에는 작으면서도 깊이가 있는 것이 담는 것이 잘 어울려요. 옆에 그림을 보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념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간장, 청주, 맛술, 식초, 설탕 등이 있습니다. 간장은 소유라고 하며 진간장, 연간장, 다밀로 분류를 합니다. 색깔, 맛, 향기를 중요시하고 재료 색깔에 따라서 국간장, 진간장, 연간장을 선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청주는 풍미가 좋고요. 감칠맛과 비린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맛술은 45% 전후의 당분을 가지고 있어서 유기상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고 요리에 사용하면 특유의 맛이 납니다. 요리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끓여서 알코올을 날려주셔야 돼요. 알코올은 18%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음식에 윤기를 주고 요리에 사용할 경우 가열하여 알코올을 증발시킨 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초는 신맛, 청량감, 식욕 증진, 소화액 분비 촉진, 소화 흡수를 돕는 아주 중요한 재료죠. 그리고 비린맛을 제거하고 단백질을 응고시키고 방부작용을 하며 갈변을 방지시키며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자, 설탕 같은 경우는 단맛을 내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죠. 단맛이나 쓴맛을 부드럽게 만들고 전체의 맛을 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면 식재료 자체의 맛을 없애기 때문에 적당량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회 요리에 사용되는 곁들임 재료를 가볍게 알아볼 텐데요. 야쿠미라 그래서 요리에 첨가하는 향신료나 양념을 말하는데 보통 야쿠미를 같이 첨가해 줍니다. 요리에 첨가하면 매우 좋은 맛을 내며 향기를 발하고 식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야쿠미입니다. 그리고 모미지 오롯이도 많이 활용하는데요. 고추즙에 무즙을 개어내어서 빨간색을 띤 무즙을 말합니다. 폰즈나 초회에 곁들여냅니다. 자, 완성된 초회들인데요. 문어 초회가 있고 해삼 초회가 있고 모듬 초회가 있고 도미 껍질 초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레이팅이 굉장히 이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무침 완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무침도 마찬가지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줘야겠죠. 작으면서도 깊이가 있는 것이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무침은 무치기 때문에 모양이 잘 안 살아서 가릴 수 있게끔 좀 그런 모양을 이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양념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볼 텐데요. 무침은 된장, 청주, 소금, 흰깨 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된장 같은 경우는 콩을 주재료로 하여서 소금과 누룩을 첨가하여 빠른 시간에 발효시킨 것을 말하고요. 청주는 감칠맛, 풍미, 비린내 제거의 역할을 주고요. 자, 소금은 짠맛을 더해주는 조미료이면서 식품을 보존과 살균도 하지만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흰깨는 풍미를 추가해줍니다. 또 곁들임 재료는 우리가 차족잎, 무순 등이 있습니다. 완성 무침들을 보면 갑오징어 명란 무침, 두부채소 무침, 피조개 된장 무침, 쑥갓 생선살 무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NCS 학습 모듈 수행하기 레시피를 참조하시고 완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식조리 제6단원 무침, 초회조리를 마쳤고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7단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